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주식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1.29%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1.23%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1.32% 하락, 원달러는 1291.01원으로 0.32% 상승, 빅스 지수는 23.57로 2.75%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0.97%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7%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1.34%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1.58%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이슈로는 게임스탑이 있는데 첸 회장이 10만 주를 추가로 매입했기 때문에 이 첸 회장의 지분이 11.9%로 확대가 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14.5%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 종목 이슈로는 어도비가 있는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7,500만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마이너스 9.3% 하락을 했습니다. 옥타 같은 경우에는 366명의 고객에게 영향을 미친 해커 침식 이후에 지속적인 악의적 활동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7% 하락을 했고요. 보잉은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를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그리고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추락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여객기의 블랙박스 2개 중에 1개가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2.6% 하락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일 폭풍 피해로 카자흐스탄에서 흑해를 연결하는 송유관을 통해 수출되는 러시아산 원유가 하루 100만 배럴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복구에는 2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날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 G7에서 서방 제재가 추가될 가능성이 커질 부분도 유가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이후에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가 포함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향후 러시아산 가스를 판매할 때 결제 대금을 루블화로만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료화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구입해온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요구가 계약 위반이라면서 EU 정상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경고하면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연준의 매파적 태도는 더 이어져 갔습니다. 파월 의장은 주초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경우 50bp씩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앞으로 연준이 회의에서 50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연준이 올해 몇 차례는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고, 아울러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으로 불리는 QT 축소, 대차제도표 축소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는 상반기로 앞당겨 진행할수록 좋다라고 강조를 했고, 전날에는 올해 기준금리를 약 2.5%까지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5월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과 대차제조표 축소에 대한 논의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50bp 금리 인상과 25bp 인상 어느 쪽일지, 대차대조표 축소가 올바른 방법일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확산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의 확산으로 영국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재차 2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의 수잔나 스트리터 선임 애널리스트는 유가의 갑작스러운 상승이 주가에 계속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에 여전히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가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이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중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이체방크의 짐 레이스 전략가는 지금 중요한 문제는 연준의 긴축이 경제를 침체로 빠뜨릴지 아니면 침체를 피하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연준이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을 33.9%로 내다봤고 50bp 인상 가능성은 66.1%로 내다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5.66달러 오른 배럴당 114.93달러,
5.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WTI 가격은 개장 초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폭풍과 악천후에 따른 시설 파손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소식에 4%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라는 소식도 유가 상승에 압력을 더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에 따르면 지난 18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250만 8천 배럴 줄어든 4억 1339만 9천 배럴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예상치는 재고의 변함이 없다라는 부분인데 이 예상치보다 줄어든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프라캡 에쿼티 인컴 ETF의 제이 하트필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WTI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될 때까지 100에서 120달러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600만 배럴 원유 수출분 중에서 몇 퍼센트가 국제시장으로 유입될 것인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0시 16분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는 개인들 홀로 매수를 하면서 마이너스 0.79%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개인 홀로 방어를 하면서 마이너스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종목으로는 1위는 현대사료, 2위는 오리콤, 3위는 한성기업, 4위는 동원수상, 5위는 다이나믹 디자인입니다. 요 근래 사료주와 곡물주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률 종목 1위를 기록한 현대사료 역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곡물 가격이 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료주가 급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KB금융, SK바이오사이언스, 포스코홀딩스, LG화학, LNF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삼성전자, 삼성 SDS,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은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LG전자, LG이노텍, SK이노베이션, 두산중공업, 알테오젠 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일 국내 시장도 연준의 공격적인 발언과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금리 50bp 인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차대조표 축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부분대로 가는 부분이라서 5월 시장의 충격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오늘 저녁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더 이어지기 때문에 매파적 의견이 더 나올 확률이 높은 만큼 내일 시장도 매도세가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일 시장이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덜컥 매수를 하기보다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알뜰맨의 시황 따라잡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